한약재 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울금은 당나라 때 서적인 신수본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약재고요. 큐큐마 속에 속하는 식물의 그 뿌리를 약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금의 약성가를 보면은 파열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울결작용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명에 보면 여러 이명이 있는데요. 여기 마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많은 문헌에서 옛날에 말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걸 사용했다고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가 이 황자 들어가는 건데요. 실제 이제 울금의 종류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여러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노란 색깔을 띠는 거는 이제 황사울금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대단히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이 그 혼용이 됐던 거를 이명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큐큐마 속 한약재인 우리 한약재 강황과 울금, 아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울금은 그 약용 부위가 괴근이고요. 강황과 아출은 근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는 울금에 보면 공정세에도 보면은 벌써 4종의 그 기원종이 있고요. 또 보조품도 여러 가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강황의 정품인 강황이 여기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여기 그 광서 아출과 에너지에 관계된 부분이 파이오 카올리스까지 포함해서 아출에서 사용된 것도 울금에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키포인트는 약용 부위가 근이냐 괴근이냐의 근경이냐의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울금으로 들어갑니다. 울금은 여러 네 종류의 기원종이 있습니다. 첫째가 온울금, 대표종이죠. 큐큐마 외유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그 강황도 있고 아출이라고 되어 있는 종류 두 종도 다 울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괴근입니다. 괴근. 이 근경을 쓸 때는 이제 강황도 되고요. 아출도 사용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온울금의 그 산지는 보면 중국의 화동중, 절강이 대표 산지고요. 기타 종류는 알다시피 중국 및 동남아의 열대지방 혹은 아열대지방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이제 괴근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많은 보고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큐큐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의 그 주성분이 큐큐민이고 또 근경에도 또 큐큐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큐큐민 소위 식품으로 사용하는 그 강황, 울금, 아출이 서로 혼용될 수밖에 없는 거가 품종 수준으로 자꾸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품종도 있습니다만 기원종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분만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성분에 대한 실험 보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성분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금에 대한 양리작용은 한의학적인 효능하고 관계된 내용만 이게 뽑게 되면은 주로 이제 혈액에 관계된 부분이죠. 적결구, 응집성 속도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간의 간 다음에 뭐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신 안정에 관계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3에서 12g이고요. 자, 약성에 보면 울금에서 반드시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성질이 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큐큐민 속에 속하는 강황이나 아출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그것들은 근경이죠. 근경의 따뜻한 성질의 그 약재와 괴근인 울금의 성질이 찬 거는 이제 한의학적 약효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분을 가지고는 동일하지만 한의학적인 그 약용 부위에 따른 효능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임상응용이 보면은 세 효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기, 화어, 청심, 해울, 이담, 퇴양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이 이제
활렬 거약이기 때문에 행기 화어에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을 통경탕 이런 처방이 있는데 기혈 울체로 인한 이러이러한 등의 사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오도 그렇고요, 울금도 그렇고요, 백작약, 목단피, 황금, 치자에서 성질이 모두 다 한성인 거, 최소한 미한성인 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울금이 가지고 있는 찬성질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 청심 해올에 관계된 것, 대표적인 거가 의식장애 등등등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거에 보면은 석창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석창포는 알다시피 개규약이죠. 개규약이고 우리 정신을 각성시키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건데, 각성시키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 울금이 같이 배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가 석창포는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울금은 차거든요. 따라서 음양 배려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담 퇴양에서 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인진치자가 황달에 사용이 됐고요. 또 소변에도 이렇게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렬 거약도 양열 파열약이라고 파어약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미에서 신, 고, 양을 신은 흐트러뜨리고 고는 설하고 양은 청렬한다. 또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따로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방향성이 있는 거는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 그거는 요 뒤쪽에 요 내용하고 연계가 됩니다. 울금의 귀경이 보면은 심간경과 폐담했는데 요거를 심간경을 혈분으로 보고요, 폐담을 기분으로 봐가지고 설명하기를 심간 이경의 혈분에 들어가서 양열 소화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 첫 번째 주된 효력이죠. 폐담으로 해서 행기해올한다. 그래서 두 번째 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에서 보면 혈중의 기약이다. 혈과 기에 관계된 부분, 혈중의 기약. 그러나 또 강황, 울금, 아추를 비교할 때 보면 혈분약이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력이 기혈이 울체, 아까 모든 병, 혈열, 어체에 관계된 거, 열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향기가 있는 거는 선달, 선규하고 해올한다. 그래서 아까 정신 심규가 배서된 증에 석창포하고 같이 배합된 그런 예가 많았었죠. 문헌에서도 보면 본초경 소 같은 경우에 보면 혈분의 기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혈분지 기약이라고, 여기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는 보면은 강기작용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초 강목에서 보면은 강황, 울금, 아추를 비교하면서 울금은 치혈만 한다. 강황은 치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본초 강목 기준으로 하면 강황이 혈중지 기약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울금은 여기 바로 혈분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출은 기중지 혈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다르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실제 효능에서 사용이 될 때 강황, 울금, 아출이 용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울금은 이기제고 파혈제고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이기제, 아까 기체 혈어로 인해 우리가 사용했죠. 우리 처방에 보면은 소요산 같은 데다가 가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혈제다. 어혈로 인한 월경통, 신경통 등의 감염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우리 처방의 대표적인 종이 당기수산, 타박 있을 때 쓰는 거죠. 거기에 들 수도 있다. 진통제로도 사용이 됐다. 어혈이 없어지게 되면 통증이 제지가 되잖아요. 어혈 거죽 통증 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결석이한 통증 이럴 때 진가현벽 등에 사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큐큐마석의 강황, 울금, 아출에 대한 그 대체적인 내용의 대1번은 아까 말한 약용부위라고 그랬습니다. 약용부위 차이. 한의학적인 효력에서 성질이 따뜻하냐, 서늘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의 그 울금을 기준으로 먼저 하면은 성질이 찬 약성으로 각성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중흉복부의 혈체에 응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치로 해서 상복부, 하복부로 나눠 가지고 할 때 바로 강황, 울금, 아출. 아출은 뭐 굴큐마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삼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전체 효력에서 보면 이기력, 이열력에서 이열력이 강하냐, 이기력이 강하냐를 가지고 삼능, 아출, 우리는 봉출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처방에서 응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약효 차이에 보면 아까 지금 울금에 이야기할 때 똑같은 활렬 거약이지만 혈분지 약 본초 항목 수준의 지금 구분입니다. 광황 같은 경우는 혈중지 기약이다. 아출은 기중지 혈약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능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가 성질이 울금은 차다는 데 연유하고 이 효능이라든가 주치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얼핏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성질이 차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울금이면 울금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물에 침포시킨 다음에 이제 절편해서 말리는 거고요. 금기에는 당연히 허증에는 써서는 안 되겠죠. 또 혈압 없는 자는 써서는 안 되겠죠. 임산부는 이제 활혈 고약은 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울금의 자연 상태에 관계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금의 그 검색을 할 때 첫째 강황하고 울금하고 구분하는 거가 기준인데요. 먼저 보면은 여기 지금 아로마티카가 있는 이건 잠깐 뒤쪽으로 미루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꽃이 나오는데 그 엽초 잎줄기 중앙에서 나오냐 잎줄기 바깥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롱가와 엔유제 그러니까 강황과 그 온울금이 구분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경이 이렇게 있고요. 근경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괴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울금은 요 괴근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황 같은 경우에는 요 근경을 사용하는데 이 지금 그 괴근도 울금에 들어 있잖아요. 자, 꽃이 피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잎줄기 중앙에서 나온다는 말은 잎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꽃이 여기에서 이렇게 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잎줄기 바깥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게 물론 꽃 색깔도 이제 좀 종류에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황 종류 큐큐마 롱가하고 온 울금 외유진하고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꽃이 피는 위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아출까지 같이 비교를 하다 보면 아출까지 비교되면 잎의 자색띠가 없냐 있냐가 나오는 겁니다. 봉아출 같은 경우 아출 같은 경우는 파이오 카올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잎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가 이렇게 자색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롱가하고 우리 지금 대표 울금 중에 외유지는 보면 자색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황하고 울금은 똑같이 꽃이 백색이 있는데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느냐?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꽃이 중앙에서 나오냐, 옆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 상태의 구분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울금 기원종 및 보조품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롱가 지금 파이오 카일스 녹사울금, 광시엔스 광사주는 개울금 요 네 가지만 하고요. 보조품에도 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백사울금도 있고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거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색띠가 없냐 있냐를 먼저 기준으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꽃이 이제 꽃이 어느 부위에서 나오냐, 근경에서 나오냐, 이게 엽초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두 번째로 분류를 하고 세 번째 꽃 색깔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 대단히 좀 혼란스러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그 혼란스러운 내용에서 이 검색표를 활용하는 거가 최종적으로는 확인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외유진, 대표적인 외유진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앞에 걸 자색띠가 없습니다. 꽃이 근경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꽃이 이렇게 옆에서요. 옆에서 근경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원줄기 옆에서 꽃대를 형성하고요. 꽃은 백색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근경이 있고 지금 이렇게 괴근이 있고 그러는데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이 근을 울금으로 쓰지만 요 근경 요거를요. 근경은 편광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유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활용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물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근경이 크고 괴근이 작은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근경은 적고 괴근이 큰 것도 있어요. 요거를 다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금의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꽃이 지금 있죠? 꽃이 있는데 꽃이 보면 옆쪽에 붙어 있습니다. 옆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요거 보면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꽃은 백색이면서요. 끝이 보면은 약간 담자 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담자 홍색을 띠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색띠는 없잖아요. 자색띠는 없고, 자 보면은 요게 지금 근경입니다. 근경이고요. 이게 지금 괴근이고요. 그렇습니다. 근경하고 괴근하고 차이점은 근경은 여기 보면 이렇게 겉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으면 근경이고 이걸 좀 확대해서 하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큐큐마 롱가죠. 우리 큐큐마 롱가 요것도 괴근은 자색띠는 없습니다. 줄기 가운데로 자랍니다. 줄기 가운데로 자란단 말은 잎이 이렇게 있게 되면 꽃이 여기에서 핀다는 꽃이 하얀 꽃이 피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괴근을 갖다 황사울금 그랬어요. 이게 노란 색깔을 띈다는 내용이죠. 여기 근경은 당연히 근경은 강황의 정품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거를 지금 황사울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강황의 그 황사울금이라는 강황의 꽃이 잎의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서아출 계열금입니다. 계열금에는 잎에 자색띠가 있습니다. 간혹 뚜렷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에서 많이 하는 거가 많은 그 잎에 보면 털이 많습니다. 꽃은 근경이나 줄기 가운데 양쪽으로 다 자랍니다. 꽃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색띠가 마지막까지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에오카올리스라는 광서가 봉화출에 보게 되면 자색띠가 기부까지 완전히 도달을 합니다. 근경에서 나와서 원줄기 옆에서 이거는 아까 광시엔시스하고 좀 달리 꽃이 옆에서 꽃이 핀다는 내용입니다. 광시엔시스는 여기서도 피기도 하고 여기서 피기도 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죠. 자, 이게 봉화출의 내용을 봐요. 그 자색띠가 끝에까지 다 있잖아요. 끝에가 다 있잖아요. 옆에 보면은 분홍색 꽃이 옆에 나와가지고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백사울금이라는 게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백사울금 하얗다 그래 백사울금인데 식물상에서 보면 큐큐마 아로마티카 그렇습니다. 학명에서 아로마티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면에서 향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처음에 구분을 한 학자가 잎에 문질러 보니까 잎에서 향기가 난다. 그래서 지금도 식물 분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로마티카가 구분하기 위해서 잎 뒤에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향기를 맡는 거 습관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아주 감각이 예민한 사람 아니면은 잘 확인하기 힘든 겁니다. 실제적으로 잎이 굉장히 넓고요. 근경에서 나오는 백색을 띤 분홍색 꽃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넓죠. 그다음에 잎 뒷면에 보면은 흰털이 있고요. 냄새가 비비면 냄새가 나고 꽃이 보면 백색을 띠는 분홍색 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식물 형태 감별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큐큐마 롱가하고 웬유진하고의 그 운울금하고 식물 상태의 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꽃이 중앙에서 나오냐 바깥쪽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됩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구분이 다 돼요. 그 다음에 강황 기원중 울구 마출가의 구분에는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일자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게 꽃이 엽추에서 나오냐 근경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롱가하고 외묘지는 구분을 하고요. 봉화출 같은 경우에는 자색띠가 뚜렷하고 분홍색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라틴어의 파에오 카올리스라는 말이요. 파에오라는 말은 그 자색이라는 말이고 카올리스는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에 뭐 자색이 많다 그런 의미로 학명이 붙은 거예요. 이제 울금의 기원종에 대한 내용, 외뉴진, 롱가, 파에오칼리스, 광시엔시스, 또 나머지 아로마티카도 있고요. 뭐 등등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제1번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색띠가 없는 거에서도 꽃이 근경에서 나오냐 엽초에서 나오냐를 가지고 두 번째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꽃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꽃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자색띠가 있는 종류에서 보면은 자색띠가 뚜렷하냐 뚜렷하지 않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가 있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녹사울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봉화출도 녹사울금, 아출도 녹사울금, 그래서 파이오카울리스와 제도아리아가 있는데 많은 문헌에서 제도아리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파이오카울리스의 원 이름이 제도아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들어서는 제도아리아가 큐큐마 속에 관계된 전체를 통괄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게 되면 제도아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가 실제 파이오카울리스 옛날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제도아리아는 큐큐마 속에 속하는 식물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는 정리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입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은 강황과 울금의 약재 상태에서 기본적인 거는 단면 색깔을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면 색깔. 이거를 이제 강황의 그 궤거는 황사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황사울금 노란 색깔을 띠고요. 여기는 회종색을 띱니다. 납질 광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강황 울금 아출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용 부위를 갖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약용 부위가 근경인 것은 반드시 약간 둥그런 활륜이 있고요. 수염뿌리 흔적이 있게 됩니다. 그는 그런 게 없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단면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단면이 황색이 강황 그래서 황사울금이고 자갈색 우리 말하는 지금 파이오카울리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온울금은 혈갈색인 것 되는 거고요. 울금 기원종의 보조품에 대한 전체적인 외뉴진, 파이오카울리스, 광시엔시스, 롱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가 봉화출의 녹색, 강황의 황색, 이걸 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녹사울금이란 말은 어떤 식으로든지 녹색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에요. 그 모든 거가 첫 번째가 단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내피층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그래서 내피층이 명확하냐 명확하고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재 형태 감별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검색표는 최종적인 검색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뉴진의 약재 형태의 특징입니다. 양끝 점자 뼈 쪽에 해주고요. 회갈색이고 세로주름이 있고 각질 모양으로 단면이 회갈색인데요. 내피층 환문이 뚜렷하고 금맥점이 많습니다. 자, 이게 온울금입니다. 온울금. 양쪽 끝이 뼈 조가지요. 회갈색이고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세로주름이 있고 단면을 봐요. 단면이 보면 각질이고 회갈색이고 내피층의 환문이 뚜렷하지요. 내피층의 환문이 뚜렷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금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오늘금의 원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이런 형태로 되고 확대를 한 건데 대개 이제 이 형태의 모양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큐큐마 롱과 강황의 괴근입니다. 모양이 오늘과 비슷한데 결정적인 거 단면이 보면 회양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표면도 물론 황백색이고 잔뿌리 흔적이 뚜렷합니다. 자 봐요. 표면이 보면 황백색이죠. 근데 결정적인 거 단면이 보면은 각질이고 회양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서악출의 약재형태 특징은 역시 오늘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자르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친 망상의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면이 보면 납질 광택도 적고요. 내피층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겉에 보면은 거친 망상 주름, 그 그물 모양의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면에 보면 납질 광택이 적고 내피층이 요게 지금 내피층인데요. 내피층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갈색입니다. 파이어카울리스 녹사올금도 역시 오늘과 표면도 비슷한데 단면이 보면은 각질 모양으로 짙은 갈색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거가 지금 봉화출의 녹사올금에 속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괴근은 따로 있을 거고요. 요건 것 같습니다. 요 괴근 요거는 아출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잘라놨을 때의 모습입니다. 각질이고요. 짙은 갈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울금과 아출의 대표종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울금이라고 하죠. 온울금입니다. 외유진입니다. 외유진 근입니다. 자, 이게 보면 아출로 유통되는 종류하고 큰 거 구별하는데 유형적으로 일단 보면은 여기 아출은 약용 부위가 이게 지금 근경입니다. 요거는 근이고요. 자, 근경이면 통상적으로 크고요. 여기에 이렇게 괴근이 잘려 있는 요 형태죠. 요거가 지금 요거고 요거가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걸 느끼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요. 아무리 잘라놔도 지금 요 모습을 잘 봐요. 요 모습이나 지금 여기 보면은 겉에 표면에 보면은 돌림마디 무늬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환문이라고 그러죠. 환문이라고 하죠. 이 근경의 특징입니다. 근경의 특징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검색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강황과 오늘금의 괴근의 큐큐마 롱과의 괴근, 외유진의 괴근을 구분할 때 단면을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 단면을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 두 번째, 광황울금 아출을 비교할 때는요. 약용 부위가 근경이냐 괴근이냐에 따라서 근경일 경우는 당연히 아까 선명한 활륜, 수염뿌리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 이게 없으면은 약용 부위가 괴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단면의 색깔이죠. 단면의 색깔, 단면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울금 기원종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아까 다시 설명했다시피 연유진 종류하고요. 바이오카올리스, 광시엔시스, 롱과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황, 녹 이렇게 이게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단면 색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단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를 갖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요. 황색을 나타내고 두 번째가 내피층, 단면의 내피층이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냐 단면에 각질 광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광시엔시스 종류를 특징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황울금 아출의 식물 형태와 약재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금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근경 발생하는 꽃이 어느 부위에서 나오느냐는 게 근경 발생 울금 아출의 강황은 엽초에서 나오지만 근경 발생은 다시 말합니다. 잎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꽃이 여기서 나오면은 이게 강황이고요. 옆에로 해서 여기서 나게 되면 울금과 아출 종류에 속한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꽃 색깔을 거기에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재 형태에 보면은
표면에 활륨과 수염뿌리 흔적이 있으면 근경이죠. 그러니까 강황 아출의 정품이 되고 없으면 울금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근이라는 내용입니다. 단면의 색깔은 아까 금황색, 자갈색인데 회갈색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울금과 아출 여러 종의 기원종은 향후에 대한 구체적인 효능 검증을 감별 기준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는 이와 같이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거는 이거가 구분된 요 부분이 우리 한의학적인 효능하고의 일치 여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가 보다 확실하겠죠. 자, 전체적인 약효 차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울금기주로 하면은 혈분지약, 강황은 혈중지 기약, 아출은 기중지 혈약, 본초 강목 수준의 분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있거나 또 향후에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은 여기 메일로 의견을 내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